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 조현혜 형은 어제 몸살 때 뭐 컨디션 안 좋은데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자고 했어요. 그냥 자체 최근에 이디온도 녹음을 잘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당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상황이 더 안 좋고 이럴 때 뭐 종목 자꾸 얘기해봤자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뭐 AS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사실 뭐 이럴 때 자꾸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내면 당연히 바이 의견이 나갈 텐데 나가면 또 그게 사라는 신호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좀 하는 게 있는데 7월부터는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를 재편해서 재시작하라고 하고 있고 뭐 시장 관련 얘기도 좀 더 이리온 내에서 좀 심화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녹음을 하는 거는 이제 오후에도 뭐 하나 더 할까 하는데 최근에 관심 있는 건 내가 딱 하나예요. 조은혜 연구원. 뭐냐면 하단은 제한적인데 상단이 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업 중에. 한마디로 많이 빠졌는데 위로 열 만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기업? 그나마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그나마 시장을 좀 약간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발표했나? 이게 언제 발표했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발표할 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오늘 수요일인가? 아 맞아. 내가 정신이 없네요. 좀. 듣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밀려봤자 뭐 이거 주식이 다 시장이 흔들면 다 같이 밀리니까. 근데 밀려봤자인데 위를 열 만한 모멘텀이 출현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것도 좀만 크게 말해줄래? 네,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도 방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회사를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죠. 네. 기억나요? 그날 제가 모닝 미팅 때 야, 이런 종목이 지금 타이밍이 되냐? 내가 네, 먼저 주가 하락의 이유를 여쭤보셨었잖아요.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위기 같아서 나는 그랬는데 또 듣고 보니까 저한테 반론을 강하게 하셨었는데 그 내용 갖고 하는 거. 그럼 좀 들어볼게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닛 레포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한 레포트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연초에 미팅을 하고 보기 시작한 업체인데 일단 파이낸셜 데이터 커버 페이지 하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2020년, 21년 높은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졌던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리포팅 생각은 사실 못했었던 종목입니다. 미팅만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펀더멘털은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레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서 먼저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 상황이 현 수준이 어떤지 그림 6번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몇 번? 4페이지에 그림 6번입니다. 네. 네, 회사의 시가총액 차트인데요. 일단 회사의 현재 주가 수준은 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5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이제 국내 대형 가맹점의 매출 비중이 이제 1분기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카드사향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게 이 회사의 매출 원가인데 이 카드사 수수료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 15%를 하회를 했고 이거를 반영해서 이제 전반적인 연간 컨센서스도 연초 대비 이제 10% 이상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PER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을 높게 받았던 이제 동사도
멀티플이 디레이팅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서 2021년 상황을 보면은 회사의 시가총액이 5천억 원에서 1.6조 원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특수 때문에 온라인 쇼핑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고 해외 거래 대금 비중이 회사가 이제 연한 이제 블록 차트를 보시면은 4%에서 1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외 거래 대금 비중이 예. 6번 말하는 계속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EPS랑 PR이 동반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해외 거래 대금 비중의 상승이 이 PG 업체들의 멀티플 리레이팅 변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동사 기업 가치도 해외 거래 대금 비중 증가와 함께 동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회사가 주가가 급등락했던 시기를 보면은 한사결의 고객사들 자체가 뭐 쿠팡이나 테슬라나 익스피디아 등등 뭐 워낙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대형사들이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독점 PG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급등락을 많이 했었고요. 제 레포트는 이런 거를 이제 숫자로 좀 풀어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익스피디아 같은 것이 여행 시즌 시작됐잖아요. 네. 이게 독점 피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제 국내 대형사들을 보면 예를 들면은 쿠팡을 예를 들면은 PG사들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한사결도 독점, 있고 네. 다른 이제 경쟁 피어들 회사들도 같이 해서 이제 MS를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고객사들 중에 특히 대형사들 공개된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 앱스토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이제 한사결만 통해서 국내 결제 대금이 100% 결제가 그래요? 됩니다. 네. 다른 거는 그게 없습니다. 독점 피지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회사들은 입장에서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이제 한사결이 이제 애플 앱스토어의 독점 피지사, 마스터 피지사로 올라오는데요. 이 피지사들의 이제 개별적인 기술적인 차이가 그렇게 큰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해외 고객사들이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던가 해외와 국내에서의 뭔가 기술적인 서버적인 이슈들을 잘 맞춰줄 수 있는 회사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2019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애플이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독점 피지사로 선정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주요 해외 대형 거래사들이 한사결을 독점 피지사로 선정하고 또 신규로 들어올 때 한사결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 대금 비중도 방금 보셨던 차트에서 2019년 이전까지는 이제 2%, 3% 비중이었다가 그 이후 2020년부터는 대형 거래선들이 독점으로 이제 한사결을 채택을 하면서 현재의 이제 올해 예상인 13%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비중이 올라가면 마진이 떨어져 왜 주가 이렇게 빠졌죠? 방금 그래서 이제 제 레포트의 첫 번째 문단에도 그 주가가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네, 이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놨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국내 카드사 향으로 나가는 수수료 인상 이슈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멘텀은 굉장히 강력하다 여전히. 네, 저는 이제 해외 거래 이제 국내 피지사들을 봤을 때 이 한사결의 해외 거래 대금의 규모나 매출액 내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한사결은 이제 작년 피지 거래 대금이 30조고 그 중에서 이제 해외 결제 대금 비중이 10%가 넘는데요. 경쟁사를 본다면은 이제 거래 대금 규모는 비슷합니다. 27조 정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해외 거래 대금 비중이 이제 낮은 한 자릿수 정도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확 관심이 생겼냐면 최근에 내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여행 관련 수요를 이제 보고 싶어서 뭐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뭐 뒤져 보니까 직접 여행이 는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호텔스.com, 익스피디아 뭐 이런 쪽이 굉장히 한국 쪽이 결제가 많이 늘어날 거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얘네가 독점해서 이거 다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이 경쟁 치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경쟁이 막 심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예를 들자면 이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이제 신규 OTT 업체가 이제 한사결 쪽으로 신규 고객사로 편입이 되는데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에서 오히려 하고 있다가 NHN 한사결 쪽으로 넘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그 해자가 좀 있다는 얘기로 봐도 돼요? 그렇죠. 이미 실적적으로 그게 숫자로 이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난 같습니다. 이쪽이 완전 레드오션 시장화 돼서 그날 첫날 제가 조내용 발표했을 때 약간 태클 걸었던 게 야 이런 레드오션 시장에 기업이 밀려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가 매력적이냐 그런데 듣고 보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의 모멘텀 좀 강해지는데 이쪽에서는 얘네가 이 한사결이 확실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해자를 갖고 있다. 네, PG 업체의 멀티플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해외 거래대금 비중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해외 거래대금 비중 증가와 이제 동사 기업 가치가 같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 있습니다. 귀찮게 해야지 또 짜증내겠다. 계속해주세요. 네, 그래서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은 이제 고객사의 거래 대금 대비 수수료를 이 회사가 매출로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해외 고객사의 거래 대금 증가인데요. 이 해외 거래 대금 증가는 이제 고정비성 판관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크게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해외 고객사는 테슬라,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국내에서 이제 테슬라 국내 인도분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또는 이제 호텔스닷컴이나 익스피디아 통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주변에서 하시면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실적으로 제가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 맞지? 내일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네.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 네, 모레. 네, 모레. 우리 아들이 휴가 면회를 드디어 허용해줘서 와이프랑 가는데 와이프가 그 호텔 예약을 하는 걸 옛날에는 그 뭐지 뭐 우리나라 사이트에 내가 익스피디아로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봤더니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해외를 한번 놀러 갔다 올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호텔비는 다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난 좀 올드한 아저씨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야 이거 올해 내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되면 항공 뭐 여행사들 얘기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이쪽도 수요가 지금 딴 데 돈 안 쓰잖아요. 지금 돈 쓸 돈도 없고 근데 여행들은 한 번씩 가려고 하니까 그때 좋아지는 게 항공기 수요도 있겠지만 이쪽 좋아지겠다 했는데 되면 얘들은 같이 성장이 고성장이 나온다는 얘기네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개 회사에 대해서 7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부터 그러니까 애플이 들어온 그 다음 연도부터 동사가 독점적으로 PG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제 수익 예상에 거래대금 1.1조 원, 판매대수 2.4만 대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판매대수 1만 대당 매출 총이익이 9억 원 증가가 가능하거든요. 네, 올해 전사의 매출 총이익 증분이 약 60억 원이고 PG 사업 부문의 이제 기여가 50억 원이니까 한 이익 증가분의 25% 정도를 이 테슬라 고객 하나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숫자도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감안을 해놓은 게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대수의 한국의 판매 비중 자체를 감소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도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차량 가격 인상 뉴스만 한 3차례, 작년에 2차례, 올해 이번 달에도 한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가격도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놓은 보수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래대금 1.1조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OTA는 이제 엔데믹 영향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거래대금 증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익스피디아는 호텔스닷컴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다 동사의 실적으로 잡히고요. 동사 독점 PG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면은 2019년에 코로나 이전에
익스피디아의 거래 대금이 국내에서만 1.4조 원입니다. 그래서 1위 업체고요. 근데 우리 회사의 고객으로 편입된 시점이 2020년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 익스피디아가 들어온 것의 수혜를 못 본 상황이고요. 2022년 올해 수익 예상의 거래 대금 4천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9천억 원 정도로 2019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들을 제가 이제 감안을 해놨는데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익스피디아의 2023년 예상 매출액이 2019년을 1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치는 이제 역시나 보수적으로 감안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은 이제 신규 해외 OTT 초반 부분에 설명드렸던 이제 신규 해외 OTT가 결제 금액이 온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동사가 이제 현금 결제만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카드 결제되는 부분까지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증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서 이제 기타 앱 마켓도 이제 동사 쪽으로 이제 카드 결제 대금 부분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 대금 증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페이지의 설명처럼 18,000원인데 맞았네 이거 진짜. 네, 포워드 PE 보니까 그 예상 EPS의 올해 실적에 이제 18배 적용해서 산출을 했는데 밴드 차트 그림 18번에서 보시면은 그 18배는 제가 그 과거 밴드 5년 하단인 15배, 이제 진한 파란색 이제 15배에 20% 할증을 해서 적용한 수치입니다. 말하는 TP도 그냥 과거 PER 밴드 하단 정도 가준다 정도 잡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20% 할증을 한 이유는 이제 2019년에 하단이 15배였는데 그때 해외 거래 대금 비중이 4%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13%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의 하단 대비 전혀 이제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20% 할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거래 대금 증가가 PG 사업체들의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비중이 올해 13%, 해외 거래 대금 비중이 올해 13%, 내년 16%, 3년 뒤에는 20%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 기업 가치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의 반등 시점을 보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의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여러 가지 차트들을 넣어놨는데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페이지야? 지금? 8페이지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은 테슬라를 보면은 이제 국내 예상, 글로벌 예상 이제 출하 대수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아직 올해는 인도받은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대부분이 3분기, 4분기에 인도받으시는 걸로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중장기 연간으로 보면은 해외 거래 대금 비중이 이제 내년에서야 한 16%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거래 대금 비중이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제 뭐 국내 테슬라 인도 대수가 하반기 뭐 3분기 또는 4분기 급증한다. 혹은 이제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거래 대금이 드디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들리고 이제 해외 회사의 실적 숫자로 보여질 수 있을 때가 이제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월요일에 자료 나왔으면 콜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콜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이제 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종목인데 주가 하락폭이 내가 딱 보기에도 이거 야 레드오션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네, 이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아 그래? 네, 그 매니저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는 제가 제목도 그렇게 썼지만 해외 이제 사들의 결제 대금과 이제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이제 모델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사실 카드 사양 수수료 매출 원가 부분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많이 하향 조정됐는데 이 해외 거래 대금을 이제 고객사별로 뜯어보고 그걸 또 국내 해외로 나눠 보면은 이러한 1분기 때 있었던 이슈 때문에 해외 거래 대금 증가하면서 이익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외 거래 대금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보여질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레포트라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숫자를 어떻게 민감도로 풀어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들 요새 뭐 조은혜 연구원도 느끼셨겠지만 내러티브가 아닌 넘버의 시대다.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요즘. 쟤는 숫자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추적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숫자를 뒤다 보면 이제 이런 반도체도 이제 뭐 요즘 이런 거죠. 뭐 서버 오더컷 나오면 숫자가 어느 정도 주냐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뭐 많이들 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는 뭐 작년에 안 좋게 얘기했지 반대 상황 포지션이다.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컨센서스 하향되면 보자는 입장인데 또 당장 컨센서스부터보다 좋아지는 것들이 제일 직설 바로 먼저 반응이 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 조은영은 어때요? 요즘 종목들 맡고 있는 것도 보면 숫자가 그만큼 잘 나와요? 이제 6월에 막바지가 됐고 이번 달이 끝나면은 2분기 프리뷰 시즌인데 이제 저도 시장에 말씀드릴 때 이제 무조건 2분기 실적이 이제 연간으로 봐도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아지는 구간에 있는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7월에 프리뷰 레포팅 통해서 말씀드릴 기대해 예정입니다. 봅시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컴플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많이 뒤지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 와중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하여튼 밑에는 적어 보이고 위는 열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 네. 뭐 이거 장 무너지면 같이 빠지겠지 뭐 이것도. 근데 뭐 빠지는 건 내가 아까 멀티플 보니까 뭐 이미 밴드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데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밴드 하단을 넘어서 좀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2020하고 21년을 보자면은 그때는 실적하고 멀티플 리레이팅이 크게 일어났던 순간이기도 한데 사실 그때는 피가 몇 밴드가 배까지 갔었어요? 35배가 넘었었어요. 비쌌었구나. 평균으로요. 평균으로. 평균이? 네. 35배를 갔었다고? 네. 와, 40배가 지금 넘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비쌌어. 네. 뭐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은 뭐 멀티플 하단 플라에 좀 더 발전시키는 형태 정도만 가도 18,000원.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한 발 한 발 이제 어렵게 좀 지져봐야죠. 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